남들이 잘 모르는 합정역의 비밀. 합정역에 있는 특이한 카페를 소개하려고 한다. 합정역 지하에 존재하는 교보문고가 있는데요. 웬 1대1 사이즈 등신대가 전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대략 2천만원짜리 어른들의 피규어라고 하더군요. 애니플러스 샵 1호점입니다.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굿즈나 피규어 및 카페가 있는 곳이라 비행기와 기차까지 타고 와서 한 번쯤은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아니 교실인 줄 알았잖아. 어차피 여기 오는 애들은 친구도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꼭 이렇게 쓸쓸한 배치여야 했어? 이게 대각선에 붙여놓을 수라도 있잖아. 상시로 애니메이션을 틀어줍니다. 온 김에 티셔츠랑 모자도 샀습니다. 오, 이 마카롱 좀 보세요. 그 옆에 누구 강냉이도 털어놨네 이거. 뭔가 젤리 같은 느낌이구나. 뭐야 하나 더 샀어. 가성비 좋고 무난한 세트였습니다. 가성비 좋고 무난한 세트 8,000원. 오, 나쁘지 않네? 뭐 이런거 저기 막 스타벅스 이런 데서 살려면 얼마예요? 149,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또 시켜가지고 또 딴 데 앉았어 또? 아닌가? 며칠에 걸쳐 다녀온 것인가? 아이고 사람들 그림 잘 그려놓은 것 좀 보십시오. 이런 포스트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학생보다 직장인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렇다네요. 이런 게 있네. 전주 기행기. 대충 이렇게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멀리 갔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 서울 느낌이 좀 난다. 레트로 감성충인 저는 던전 속 히든 스테이지 같은 이곳을 지나치기 어려운 매력이 듬뿍. 와 뭐야 이거 뭐야. 관통각 오지는 장소잖아. 뭐야 동네 멋진데? 하천이 나왔다. 색깔 뭐야. 다리 버드나무. 케케오 바이크. 배터리가 없었다. 카카오에서 하는 따릉이 같은 건가? 가로수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뭐야 이게. 가로수 무슨 이게 무슨 솜사탕 같은 걸 박아놨냐. 무슨 간격이 이래. 너무 로보트가 박은 거 같잖아. 무슨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전이었다면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 어떤 이 여정에, 이 국밥까지의 여정에 아무런 의미도 제가 느끼지 못했을 텐데 추석에 저희 누나를 만나고 저희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채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누나한테 그걸 하면 뭐가 남는데? 그걸 하면 뭐가 남아? 뭐가 쌓여?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쌓이지 않으면 어때? 그렇게 채우는 거다. 내가 사는 방식은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을 또 채우는 거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누나는 그렇게 사는 방식을 택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어떤 사는 데의 방식이 있는 거죠. 저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이든 뭐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쌓고 남기고 해서 그 다음에 있을 일에 더욱더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점점 쌓는 거죠. 그렇게 점점 쌓아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발전시키고 레벨업하는 형태의 삶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 누나는 이제 채운다, 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참 되게 뭔가 이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집에 있었으면 어제와 같은 오늘인데 그 부분을 뭔가 다른 일이라든지 이것저것 함으로써 다른 색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뭔가 좀 더 잿빛이 아니라 좀 더 알록달록한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감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추석에 누나를 만나러 가가지고 누나한테 뭐라고 그랬거든요. 누나 도대체 그걸 하면 뭐가 남는데 또 뭔가를 하러 간대 또.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뭐가 남는데? 저번에 하고 뭐가 남았었어? 그러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뭘 남기냐? 뭘 자꾸 남기냐? 왜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그건 좀 낭비잖아.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지. 채우는 거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나는 그냥 여기서 이런 형식에서도 만족을 하는구나 같은. 근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몰라. 그렇게 정하고 따르고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어떤 인지하지도 못한 채 막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는 거면은 별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누나랑 이제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이과 마인드구나? 나는 엄청 문과 마인드인데. 뭐? 내가 이과라고? 하긴 누나랑 나랑 완전 정반대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진 않지. 우리 비슷한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누나한테 누나 이거 봐봐 그러면서 제가 자주 보던 과학
관련 형태의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저희 누나가 그거를 이렇게 몇십 분 쳐다보고 있다가 너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정의를 내린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바라는 건 딱히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추구하거나 이러는 건 그런 부분은 아니다. 나는 좀 더 어떤 인간이 인간과 만나서 뭐 말을 하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물론 흥미롭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흥미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트위터를 시작해? 어디 보겠어. 꽤 오래전 어릴 적에 중독적으로 트위터에 빠졌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SNS 때려쳤는데 모종의 사정으로 요즘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해로운 새다 싶네요. SNS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어딨어? 알았어! 혼나. 일단 처음에 퇴친소라는 걸 통해서 잘 모르는 그림쟁이 분들하고 팔로워를 주고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하면서 한 10명 정도 말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별의별 인간군상 다 보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 무슨 중범죄자 본 것마냥 관행하면 몰아가는 사람. 트위터에 돌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마치 군자인 양 떠드는 결국 자기가 유리한 입장만 써있고 근거조차 얄팍한 사람. 당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놓지도 않고 몰라 화났어 위로해줘 하는 사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써놨는데 알고 보니 심지어 08년생이라고 자랑스럽게 써준 사람. 심지어 08 아래는 트위터 친구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08, 09, 10년생들 서로 선 긋고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 드물죠. 이게 무슨 소리야? 10년생 이후는 특친 안 받는다. 자기도 어리지만 자기보다 어린 사람 안 받는다. 나이로 친구 가리고. 선장님이 트위터에는 위로받고 싶은 사람과 착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같이 있어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잖아요. 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정말 누가 언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마녀 사냥을 당할지 모르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공론화 합니다 라는 트윗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아무렇지 않게 초등학생들이 녹아들어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 한참 먼 산을 쳐다보게 만드네요. 심지어 트위터 가입 규정은 만 13세부터인데요.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잘 쓰면 좋은 곳이지 않을까요? 요새는 인스타지? 요새 대세는 인스타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트위터 같은 걸 하고 있어? 인스타지 요새는. 우리 누나가 그러던데. 요새는 인스타지. 근데 요새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다들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스마트폰이 다들 있으니까 SNS를 하는구나. 큰일 났네. 대한민국 조졌잖아. 수능 8주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 수능이 벌써 8주 앞이구나. 11월 뭐야 8 아직 12월 3일. 수능 뭐 중요해요? 수능 가지고 대학 가요? 아니잖아요. 왜 수능 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면서 수능 중요한 척 하고 있어요. 꼭 수시로 대학 가면서 수능 죽을 똥 살똥 얘기하는 거. 음살은 아주 음살은. 최대한은 맞춰야 된다고요? 최저 컷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것도 상대평가인가? 상위 몇 퍼센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저가 되는 건가? 내가 최저가 1, 2, 3등급이면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등급 자체가 이제 퍼센티지죠? 근데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1, 2, 3등급이 이 최저면은 내가 모르겠어. 수학 가형 포함 3합 12등급 과목 합이에요? 그러면은 영어 겁나 못해도 국어 겁나 잘하면은 어떻게 만회할 수 있네? 오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런 방식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수학은 몇 등급 이상, 국어는 몇 등급 이상, 약간 이런 합이 숫자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 오 괜찮네. 하나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은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은 기말고사 아예 안 봅니다. 이제 그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버린 거지. 그림쟁이들 맨날 사회 나가가지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돈도 못 버는 놈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은,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임이 있대. 예술가, 전전긍긍하는 예술가 모임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가보면은 이제 어디 병원이 좋아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가난한 예술가다 보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니까 어디 병원이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뭔가 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저는 무슨 작품 하는데요. 이게 뭐가 좋고 저게 좋고 한번 클래식도 한번 들어보고 오페라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배에 기름칠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픈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예술인 지원금 같은 것도 나온대요. 그 예술인 협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림만 예술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 워시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임도 이제 성향이 몇 가지를 띠는데 시, 소설,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각이든 뭐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전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일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로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등을 토닥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더 어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꽃밭 가득한 그런 모임도 있는데 저희 누나가 얘기해 준 거거든요. 나 거기 갔다고. 어쨌든 근데 그런 그 꽃밭 가득한 모임은 너무 꽃밭 가득해서 안 갔고 근데 이제 좀 암울한 모임으로 갔는데 그 딥 다크한 곳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가는 이야기가 어디 병원이 좋아요. 이런 거. 왜 다들 어려우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이 못 벌어. 그래서 배가 좀 고플지라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난 그래도 이 일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여잡고서는 빠지는 머리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붓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암울한 예술가의 등을 토닥이는 예술가의 등을 토닥이는 예술가의 등을 토닥이는 그죠.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런 걸 어디서 주최를 해주냐면 이제 국가 쪽에서 이렇게 해준대요. 국가 쪽에서 해가지고 플랜 카드나 이런 것들이 좀 날아온대. 근데 어쨌든 찾아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볼 수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사업이나 이런 공식적인 형태의 어떤 이벤트나 참여할 수 있는 언저리의 소식들이 자주자주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뭔가 커리어를 쌓는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이어나간다든지 뭔가 뭐 한 거 할 수 있나 봐. 그런 게 있대요.